안녕하세요. 유성호입니다. 본사에서 지금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제품 하나가 본사에 도착해서 그것을 테스트 좀 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 랠리 때는 제가 잠깐 냉 온수기, 그러니까 우리 휴리온의 냉 온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을 냉온수기가 개발됐다는 소리를 듣고 항상 저희 휴행 컴퍼니는 그러거든요.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뭔가를 더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요청도 하고 하는데, 이중호 회장님께서도 그거를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도착을 했어요. 뭐냐면 냉온, 그리고 원수소, 이렇게 세 개가 하나로 들어가는 그런 수소기를 지금 시제품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또 수소의 ppb를 더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자 했는데, 방금 저희가 1500ppb가 나오잖아요. 지금 방금 쟀는데 1700ppb가 200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무튼 저희의 아이템, 저희의 기술,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아무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휴리온을 가지고 세상을 좀 깜짝 놀라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휴행 컴퍼니가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놀라게 하시는 거니까. 오늘은 비즈슈머의 가치와 비전 중에 사업의 타이밍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모든 사업에는 사업을 분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 그러니까 시작하고 이런 사업가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업을 시작할 때와 사업을 놓을 때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놓는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향세에 접어든 사업에 대해서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를 이 사업가들은 굉장히 민감해해요. 그래서 그 사업의 타이밍을 분석하고 하는데 이 사업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켓플레이스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는 크게 여러 가지 타이밍으로 분석하는 툴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일반화되어서 쓰이는 툴이 바로 이 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업 아이템, 그리고 사업성, 그리고 어떠한 것도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이 네 가지의 크기, 시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또다시 지나면 5번째, 6번째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네 가지의 반복이에요. 이 네 가지 타이밍에. 어떤 거든 개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을 개척하는 그러한 시장성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개척기가 지나면 그것을 활성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붐이 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티핑 포인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떤 타이밍을 만나면 붐이 일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곡선을 보통 활성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척기를 지나면 활성기 붐이 일다가 그 붐이 대중화가 돼요. 붐이 각각 일어나다가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대중성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그 기간을 대중기라고 합니다. 대중기. 그러면 이제 대중화가 돼버렸습니다. 대중화가 된 상태에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거나, 저번 주 제가 SIS에서는 이 시기의 정보가 상식이 되는 그것과 욕구가 시장성을 갖는, 거기서 제가 표현했던 것은 A라는 해결책, 욕구가 있으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놓거든요. 해결책을. 그걸 A라고 했을 때 욕구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그 A라는 해결책이 계속 레벨업이 되는 것을 플러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가 몇 개가 지금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성이 어떠한 시기냐 지금. 그래서 A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붙을 정도면 그것을 보통 대중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럴 때쯤 되면 이제는 시장성이 점점 없어진 상태죠. 그렇다면 그것에서 또 다른 새로운 B라든지 새로운 개념의 업데이트를 시키는 과정이 바로 대체기입니다. 대체기를 거치면, 대체기가 일어나는 상품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상품도 있고, 아이템에, 여러분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 지금 휴대폰은 엄청난 업데이트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칩, 퀄컴 회사에서 만든 그 마이크로칩은 물론 기술의 발달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처음에 우리가 못 박는 휴대폰 나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회사의 아이템, 이 제품이 전 세계 어디나 다 들어가요. 이러한 기술도 있어요. 아직까지 대체되지 않고 굉장히 수십 년 동안을 오는 그러한 기술들도 있어요. 제가 휴리온에 흥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12년이 걸려서 의료기 허가를 받은 그 기술을 과연 어느 누군가가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열은 이 시점에서 굉장한 큰 베네핏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오늘 그 내용도 여기 있지만 지금 이 시기는 그냥 자칫 그냥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잡지를 못하는 시기예요. 너무너무 지금 사업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사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의 마인드와 성향, 이 성향이 방금 올해 7년도에는 경쟁력이 있었는데 2018년도 가니까 경쟁력이 없어지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것부터가 또 출발이 될까요? 대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개척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또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개척이 일어나고 또 다시 활성이 되고 또 그것이 대중화가 되면 또 다른 대체기가. 간단한 아이템들을 업데이트 시킬 때는 이것이 굉장히 주기가 짧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기술력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대체기가 대체되지 않고 몇십 년이 가는 기술도 있고요.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네 가지에서 어디가 돈이 제일 많을까요? 질문입니다. 이 개척기, 활성기, 대중기, 대체기, 이 넷 중에 1번 개척기, 2번 활성기, 3번 대중기, 4번 대체기. 가장 돈이 많이 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는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예, 통계학적으로 나온 게 2번입니다. 2번이요. 그리고 이것을 분류할 때 원래 제가 지금 1, 2, 3, 4번으로 했는데 사실은 3등분으로 해요. 3등분. 첫 번째 이 개척기가 1등분, 그 다음에 활성 대중을 한 등분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2등, 세 번째 대체기. 그래서 요 활성 대중화되는 그때 부가가치가 가장 높아요. 네. 이것이 일반적인 비즈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져야 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각각의 타이밍에 맞는 사업 방식과 전략이 다 달라요. 이때 해야 되는 전략, 이때 해야 되는 전략,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대치, 가져야 되는 기대치도 달라요. 자, 이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이야기고 이제 이걸 우리 사업으로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도 똑같습니다.
가장 큰 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활성기와 대중기에 있어요. 가장 큰 부가가치가. 부가가치는 쏟은 노력에 비해서 얻어지는 수익이잖아요. 그죠? 부가가치가 가장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사업은 개척기에 누군가가 개척자가 없이는 활성자가 생길 수 없는 원리를 띠고 있어요. 우리 사업은.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어떤 사람은 개척기에 사업을 하다가 개척만 시켜놓고 그만둬 버리면 별도 그 사람이 개척만 하더라도 내가 활성기에 접어들어서 사업을 해도 그 사람 따로 나 따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둬 버려도 나는 활성기에 내가 생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은 누군가가 이 사람이 나오려면 개척기에 누군가 개척자가 있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연결이 돼서 활성기에서 사람이 생겨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사업의 활성기와 대중기에 가장 큰 부가가치가 있다고는 하나, 결론적으로 활성기와 대중기가 생기면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보는 이들은 이 개척기에 있는 이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우리 사업에 있어서 커다란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메리트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휴앤컴퍼니 사업을 이 1, 2, 3, 4번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휴앤컴퍼니 지금 비주슈머는 20년 됐습니다. 우리 회사 20년 된 회사가 1번, 2번, 3번, 4번 중 몇 번에 있습니까?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1번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려면 지금 지나가는 사람 한번 툭 시비 걸어서 왜요? 그러면 비주슈머 알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뭔 슈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아직까지 비주슈머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전 세계를 자신의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수익을 받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게 가능해? 라는 얘기부터 나오고, 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대로 네트워크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 시도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냉소와 비웃음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똘똘한 회사의 제품 몇 개를 가지고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서 매출을 뽑아내야만 바로바로 돈이 된다. 그 나머지는 돈 안 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냉소를 받고 있어요. 아무리 일반 상품 우리를 따지면 마일리지 없는 것 많이 사봐야 나한테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다. 이러한 냉소를 받고 있는 상태가 지금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가 개척기라고 떠드는 혁신, 개혁, 그러한 것들의 요건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이 세상에서 혁신과 개혁을 한 그 메커니즘과 프로세스와 그 역사들을 분석해 보면 남들이 미쳤다,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개혁과 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건 얘기를 안 한다요. 그렇지만 그런 소리가 나와야 진정한 개혁과 혁신이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개척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하는 생각과 패턴, 마인드 모든 것들이 달라야 돼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비즈니스가 개척기라고 여러분들이 빙고해서 맞추셨으니까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마인드,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꾸려야 하는지, 바로 이 생각, 이것을 두 가지를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척정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척정신 또는 도전정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일반적인 강의를 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번 주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한테 어떤 고민을 털어놓길래 제가 그거 제가 강의 때 한 수십 번도 더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맞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척기인데 활성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일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척기는 개척기 다와야 개척기거든요. 말 그대로 누구든지 다 알아가지고 굳이 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술술술술 풀려나가면 그것은 대중기예요. 이미 다 대중화되어 있어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득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럴 때는 대중기라 쉽지만 내가 먹을 빵은 작아요. 왜?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비례가 됩니다. 개척기는 그만큼 개척 땅을 일구는데 힘들어요. 비주슈머 뭔데? 이것이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하면 에이? 그 네트워크 아니야? 네트워크가 다른 게 뭐 있어? 설명해요. 지금 모르니까.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가 다른 일반 쇼핑몰하고 무슨 방향성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를 지금은 설명해야 돼요.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개척기예요. 그럴 때는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돼요. 개척 정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단지,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잠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이 회사가 개척기라고 생각을 하고 활성기와 대중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몇 년을 투자해서 달렸어요. 막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정말 큰 성공을 거두려면 물리적 시간들이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진짜 거대한 성공을 거두려면. 그걸 믿고 5년, 10년을 달렸는데 어떻게 돼요? 활성화, 대중화가 되지 않고 대체도 안 되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랬을 때는 선택과 집중 중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선택했다고 그 회사가 지금은, 예전에는 한 번 뭔가를 딱 선택을 했으면 그것이 이렇게 변화가 늦고 변화가 빠르고 이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선택에 이 기간을 굉장히 오래 둘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무서운 세상인 게, 제가 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2017년도에는 경쟁력이 있었는데 2018년도가 되니까 경쟁력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선택이 지금 설령 개척기라도 이것이 활성기와 대중기와 대체기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려면 이 시대에는 어떠한 것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사업성에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제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역삼역입니다. 저기 보면 그 강남역 사거리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운전을 하고 저쪽에서 교대에서 이 강남역에 있는데 이 신호가 딱 걸렸습니다. 신호가 딱 걸려서 이렇게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그 배달용 오토바이를 탄 아버지가 앞에서 봉봉봉봉 하고 있고 뒤에 아들 같아요. 아버지 허리를 이렇게 붙잡고 옆에 서 있어요. 근데 신호가 걸리니까 아들이 손을 놓고 막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아빠가 붕 땡겼어요. 붕 놀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붕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발라당 떨어졌어요. 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빠는 애 떨어지지도 모르고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아이를 차에 태우고
아빠 잡으러 가자. 갔어요. 역삼역 신호가 딱 걸렸는데 아빠는 그 앞에서 또 애 떨어지지도 모르고 신호에서 부릉부릉부릉 하고 있어서 제가 옆에 딱 서가지고 애 여기 옆에 앉아놓고 창문을 싹 내렸어요. 뜩 보더니 자기 애가 저기 타고 있거든, 울면서. 야! 그러더니만 내려가지고 그 아이를 딱 붙잡고 하는 말에 제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딱 잡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는 어디 있니? 결론 3명이 타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미 어디서 떨어졌어. 그 다음에 엄마는 어디 갔니?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교훈을 찾아야 돼요. 지금은 손을 놓는 순간 애가 오토바이 못 따라가잖아요. 딱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에피소드. 믿거나 말거나지만. 네. 그게 바로 회사가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 사업이 끊임없이 매분 매초 이것으로는 모자라다,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느냐, 그런 노력을 아예 체질상 가지고 있느냐가 이 사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회사를 경영해 보신 분들은 뼈저리게 합니다. 함부로, 정말 함부로 CEO는 우리 회사는 매분 매초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서 하는 회사입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제대로 이 사업체를 아는 사람이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공장을 안 갖는 이유에 대해서 언젠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처음에 96년도에 배울 때는 제가 강의 이렇게 했어요. 자, 회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하시려면 크게 교과서적인, 그때는 나중에는 시스템이 나왔지, 그때 당시엔 교과서적인 이 3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이 3가지는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사는 이런 것들을 보고 뭘 보고 할 때 회사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였어요.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래야 가격 경쟁력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을 굳이 여러 가지 유통체계를 거치지 않고, 한마디로 유통을 쓰지 않고 당신들한테 유통을 시키게끔 직거래를 하니까 거기에다 돈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를 저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크할 때 이 회사가 제조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라. 그런데 23년이 지난 지금 저는 평생 제조 공장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제조 공장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누구도 따라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우리만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제조 공장의 라인을 걷어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휴리온에서 이 개발을 12년 걸려서 했는데, 이 12년 걸려서 했는데 바로 다음 연도에 2018년도에 이 기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술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이 기술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장에서 이 기술을 따라가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라인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설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작 CEO는 이 내용을 알면,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제 뇌리 속에는 공장을 갖고 있으면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이 이번 달에는, 아니 올해는 경쟁력이 있을지 몰라도 내년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년에 더 좋은 게 나오면은 이것을, 이 공장 설비를 싹 갈아치우고 여기서 다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죠. 하지만 갈아치우고 새로운 설비를 할 수 있다? No, 절대로요. 그런데 하물며 한 공장에서 이것저것을 다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면 이것은 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래 지향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업의 특성상 설령 마음속에는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보다 저 제품이 좋다라고 인정을 해도 저 제품을 감히 여기다가 런칭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공장 망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CEO라고 생각했을 때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특히나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이것에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제조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얼마만큼 위험한 사업의 리스크인지 지금은 몰라요. 그리고 설령 방어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공장을 갖고 있어야 원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싼 제품을 하고 두 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네트워크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이제 하거나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거나 알고도 어쩔 수 없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이런 말들을 제가 그냥 막 까발리니까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 저 오래 살 겁니다 아마.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말을. 그래서 이 회사의 체질이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이 휴엔 컴퍼니가 체질이 그렇게 돼 있는 회사인가? 도대체. 이게 밸런스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야, 이 속도를 좀 줄여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밸런스를 맞춰서 너무 앞서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속도를 좀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휴엔 컴퍼니가. 지금 저희는 뭔가가 여러분들에게 자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 여기 있습니다. 자 만들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휴엔 컴퍼니가 이루고자 하는 이것을 여기가 끝이라 여기서부터 지금 가고 있는 중이 아닌 거예요. 휴엔 컴퍼니의 태생과 체질은 이 지구의 체질을 변화하는 색깔에 맞춰서 우리도 그 색을 우리 스스로 창조해서 한번 칠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품 하나 죽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제가 랠리 때 아마 이제 이 제품들이 매주 50개에서 100개씩이 막 올라올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많은데 저걸 어떻게 다 제품 교육할 생각 하시더라. 그런 비즈니스 아닙니다. 우리 제품 교육 하셔야 되고 학습하셔야 되는 거 우리 전략 상품이면 됩니다. 전략 상품. 전략 상품을 50개, 100개 올리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끝이 있어서 거기를 가면 끝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도 아마 두고 보세요. 기상천외하게 매년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업데이트 될 거예요. 플랫폼 자체도. 그것을 선도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회사가 휴엔 컴퍼니.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방향성이에요.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절대 이 혁신의 아이콘을 놓지 않겠다. 휴엔 컴퍼니는. 여기서 현실지향적, 그렇다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서 미래지향적으로만 간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휴엔 컴퍼니가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현장에서 먹힐 수 있는 킬러 아이템들을 뽑아내자. 얼마 전에 저희 직원에게 어떤 분이 장문의 글을 보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조금 감동했어요. 휴엔 컴퍼니 만나기 전에 본인이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성격의 일을 했어요. 한 달에 25일을 일했답니다. 10시간씩. 시급까지 임무를 공개 안 하니까 괜찮습니다. 시급을 8,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하루에 얼마예요? 10시간이니까 8만 원이에요. 25일 일하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왜 그것을 보냈냐면 자기가 휴리온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매료가 돼가지고 휴리온을 공부했대요. 수소수기. 뭐 별의별 논문을 다 찾아가지고 공부했대요. 누군지 아시는 분들 같은데 뭐 이렇게 웃고 계신데 공부했대요. 그것을
공부해서 자기가 체험해보고 공부해가지고 완전히 매료가 됐는데 갑자기 휴행컴퍼니에서 프로모션을 하더래요. 얼마짜리? 30만 원짜리 CV. 그것을, 그 학습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분이 자신의 몸,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동생이 지금 뭔가의 병이 있어서 그것을 한 사람을 뚫었는데 세 대가 주문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곧 이어서 또 한 사람이 했는데 두 대가 주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했는데 두 대가 주문이 돼서 2주 만에 7대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했는데 2주 만에 굉장히 쉽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7대. 그러면 얼마예요? 210만 원. 10시간을 미친 듯이 하여튼 몸이 약간 상해가면서 10시간을 한 달에 25일을 자존심 상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2주 만에 벌고 나니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번에 랠리에서 우리 정윤 목사님이 나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스피치를 수많은 분들이 막 감동에 물결이 했는데 이 돈을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런 전략들이 저희 휴행컴퍼니의 현실적 전략이에요. 저희가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이 시스템을 업데이트 시켜서 전 세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것과 그 미래지향성과 지금 현실이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돈 안 된다.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보면 돈 될 행동은 안 하고 돈 안 된다고 해요. 돈 될 행동은 안 해요. 그러면서 돈 안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돈 될 행동을 할 만한 시장 환경이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 벽에 막혀가지고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럴 때는 그 초월을 할 수 있는 정말 우리만의 킬러 아이템들을 빨리 개발해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그 숨통을 틔워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휴행컴퍼니의 전략이에요. 저는 제가 23년간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면서 그리고 학위 논문을 쓰고 제가 이 업에 종사하고 제 인생을 바쳐서 제 모든 인생을 바쳐서 해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서 진정한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것이 사라진다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자부심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가치와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정말 그 사람의 삶을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시키고 하는 그런 거에 똘똘 뭉쳐서 살았던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건 아닌데 하다가 제 마음속에 진정한 자부심이 없어졌을 때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에 사람들이 왜 성공을 못하고 왜 시장성을 못 넓히고 멤버십을 못 넓히고 하느냐?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에 진정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한 가지만,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 대라,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비밀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부심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자부심이 있으세요? 예전에 물어봅니다. 네, 있죠. 왜요? 제품이 너무 좋아. 아주 그냥 제품이 아주 그냥 미치게 좋아. 예. 그리고 회사가 너무 좋아.
보상 플랜 너무 환상적이야. 그래서 자부심이 있대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뚱해지는 거죠. 분명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동창들 이 사업을 전달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뚱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두렵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동창한테 전달하면 자기 다단계에 빠졌다고 소문낼까 봐 무섭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지금 당장 좋은 일에 써야 되는 돈 100억이 생겼어요. 무조건 좋은 일에 써야 되고 기부를 해야 되는 돈 100억이 생겼어요. 기부를 할 수 있는 100억이 생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좋은 일에 안 쓰면 100억 벌금을 내야 돼요. 진짜 생겼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두려움 가질 일입니까? 이 일이? 내가 이것을 전달하면 저 사람의 인생이 좋아져요. 내가 이걸 전달해서 저 사람에게 돈이잖아요. 주면 인생이 펴요. 확신이 있죠. 그러면 두려움을 느낄 만한 대상입니까? 그러면 이런 게 뭐예요? 진짜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이 제품이 좋고 회사가 좋고 보상 플랜이 너무 환상적이어서 진짜 자부심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들었을 때 자부심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교육을 들으면서 괜찮아, 난 있으니까. 나는 새롭게 뭔가를 개조해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나 자부심 있어. 근데 왜 이 사업이 안 돼? 에이, 회사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 도움을 안 줘갖고 막 이런 걸로 다. 전 가장 큰 이유가 마음속에 진정한 자부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전달해도 될까 안 될까를 논하게 되고 내가 전달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것을 없애지 않고는 이 사업의 확장성을 가질 가능성이 작다. 그리고 확장성을 해서 이걸 조직을 만들더라도 이들이 그 진정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여기서 이것을 갖고 살아남고 이것을 퍼뜨릴 가능성이 적다. 우리 사업은 그러면 조직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사람을 모으고 설득을 시켜서 하더라도 제대로 잘 안아주질 못할 것이다 라는 처절함 때문에 왜요? 제 마음속에 진정한 자부심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사라졌을 때 바꾸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마음속에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자부심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한번 주어진다면 나는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한 것이 오늘날의 비주슈머고 저희 휴앤컴퍼니의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지금 오늘 SIS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들으셨잖아요. 이것을 내가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저와 같은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저는 개척자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진정한 프라이드,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말 이런 말씀을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지만 드리고 싶지 않지만 비즈니스의 인위적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비즈니스를 뭐를? 레벨을, 클래스를. 이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걸 수준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수준을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계속 등급이 올라져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것들은 한두 개를 합쳐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 비즈니스 수준 클래스를 한 단계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한 단계만 올리는데도. 그거는 아주 많은 것이 복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아이템, 회사의 철학, 방향, 모이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 문화 수준, 모든 것들이 이 시장과 맞물러 떨어지는 시장성, 속도성, 확장성, 모든 것들이 맞아져야 비로소 한 단계의 클래스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뭔가가 맞아져야 또 한 단계가 업데이트가 돼요. 제가 느끼는 자부심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제가 느끼는 내가 지금 인생을 바친 그 사업이 남들에게 4단계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자존감의 하락이었어요. 이것을 높이지 않고는 테이블 위에서 정말 어느 레벨이 있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거나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에게 자신 있게 테이블 위에다가 우리 사업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논할 수 없는 자부심이라면 어떻게 이 사업으로 많은 조직을 확장시키고 그 사람들이 또 확장시키고 또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랴. 그러는 데에는 기존의 방법대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보상 플랜을 더 강화시키고 그런 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기존의 방법에서 클래스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업을 하는 사업자분들이 만약에 우리 회사를, 휴행컴퍼니를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한다면 아직까지 휴행컴퍼니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아직 모르는 분일 거다. 단순 비교를 하거나 한다면 아직까지 휴행컴퍼니가 진짜 가고자 하는 길을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저한테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 얘기하라고 이렇게 매주 시간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확실한 개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이 시장을 일군다면 저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름을 날리는 게 이 사업에서는 최고거든요. 휴앤컴퍼니의 상징성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타이밍이니까 오늘은 그 타이밍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이 세상에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